그래서 요게 입수령은 실적으로 우리가 물렀건 용혈이다. 근데 용혈이다 그러면은 뭐죠? 여기서부터 태조산서부터 후령이다 해가지고 이 혈장까지 들어온 거를 전체를 입수령이라고, 요거는 그때 쓰는 얘기고, 우리가 용이다. 그러니까 용의 의미는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기법이 들어가면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용법 뭡니까? 요거는 지금 말해서 용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요거는 용세. 요 용혈할 때 쓰는 얘기는 뒤에서 오는 태조산, 중조산에서 혈장을 만들어내는 전체를 용이라고 그러고, 이 용법을 쓸 때 이 용은 입수령이라는 얘기예요. 입수령.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줘. 근데 우리가 간사를 갔을 때 이 혈장에서 조금 연배가 된 지간들이 용이다 뭐 찾고 보면은 요 뒤쪽에 이 용을 읽은 게 아니고 입수령을 읽어요. 입수령. 입수를 용이라고 그래요. 이거네. 입수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법, 용법, 이제 요 배울 때 이제 용법을 용을 가지고 국을 정하고 용을 가지고 기륭하복을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내는 것이 바로 용법이에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은 입수령하고 입수하고 용만 알아보게 되면은 요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항상 70%다. 전체 풍수에 대해서 70%를 점하는 것이 용혈이다. 나머지 물도 보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물이 중요합니다. 물은 뭡니까? 양이죠. 그러니까 얘를 행산할 수가 없죠. 물이 없으면. 지금 말해서 아무리 훌륭한 가문에서 이 입수, 태조, 중조, 흡수한 가문에서 이 양은 요거는 음에서, 음은 뭡니까? 음은 바로 여자죠. 여기서 여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물을 만날 수가 없어. 물을 못 만나버려. 양을 못 만나버리게 되면 잉태가 됩니까? 애를 못 낳죠. 즉 말해서 혈은 뭡니까? 혈은 바로 잉태예요. 잉태. 자식이라고. 이거 못 낳죠. 결국은 그걸 놓고 늙어서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 좋은 집안 바탕을 가지고 내가 살더라도 남자를 못 만나버리면 여자가 끝나버린다는 얘기라. 그런 얘기예요. 이치예요. 그거 물론 그래서 여기서 물이 필요하죠. 70%에서 물도 좀 필요가 하겠죠. 그래서 수도 있어야 되고. 사객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장법에도 배웠지만은 기는 바로 우리가 이 음택에서 찾고자 하는 기는 지기잖아. 지기는 혈장에, 이 혈에, 보통 혈에 우리가 봉분을 생각해요. 봉분. 이게 봉분을 생각하죠. 물론 봉분이 맞습니다. 여기가 이 안에 여기 이제 이 뇌가 이게 감각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안에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기가 이렇게 타고 생기가 흘러가지고 요리, 이거 입수소두가 되겠죠. 입수소두. 여기에 시신에 다 정중심에 이렇게 맥기가 흐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거 생기라고 해요. 생기. 그런데 여기에 뭉쳐있는 기가 주변에 사객이 없으면은 이걸 막아주지를 모르게 되면 뭐라고? 이거는 산화된다고 그랬죠. 기가 이렇게 뭉쳐있지 않고 산화되어 버린다. 흩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 사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격이.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풍수를 공부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사격이 저만한 플러트지를 본다면은 요거는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사격. 그러니까 앞에 안산이 없어 상관없어요. 앞에 청룡이 없어 상관없어. 옆에. 앞에 백거 없어 상관없어. 이것만 용만 확실하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사격은 비중을 두지를 못한다.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전체적인 이 국을 가지고 이걸 유출을 해낼 때는 이것도 보죠. 중요하죠. 청룡 백호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는 앞에. 안산이 중요하죠. 안산은, 지금 말해서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내가, 지금 말해서 이 현무나 주산에 대해서 안산은 뭐가 되죠? 이거는 부인. 여기가 왕이라면은 신하. 그러니까 왕만 있으면 안 되죠. 왕을 이렇게 호종하는 신하들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산이라고 그러죠. 조. 우리가 조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회, 아침 조회. 조회가 뭡니까? 이게 왕 앞에 다 읍을 한다는 거예요. 읍을. 청룡백호는 이거는 바로 경호죠. 경호원이죠. 호종을 하죠. 지금 말해서 혀를 보호는 호종사란 말입니다. 이게 사격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용혈 사수 중에서 용혈이 70%를 점해버리니까 나머지 물하고 사는 30%를 가지고 응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 공부를 하면서 입수가 중요하고 입수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주변 사격이 양명하고 청수하고 그 다음에 나를 완벽하게 호종을 한다 하더라도 용혈이 부실하게 되면은 요거는 빈 껍데기, 허상. 그래서 용혈이 진용이고 진혈이고 용진혈척 해야 되고 용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용이 아무리 이렇게 좋은 용이 이렇게 와서 쭉 뻗어버리는데 여기다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요거는 뭐라고 그러죠? 가령이라죠, 가령. 지나갈 자, 가령. 물론, 여기서 팔자 미사가 있고, 여기서 네 팔 있으면 양쪽을 네 팔 거팔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양쪽에서. 여기서 팔자가, 여기 요거를 막아준다는 얘기죠, 사이를. 이렇게 가령이라고 쓸 수는 있는 데가 있어요. 뭐가? 이제 조금 이따 배우는 그 기룡. 기룡은 뭡니까? 기룡은요, 이렇게 하면 여기다 혈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청룡백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은 어떻게 여기서 분수가 돼. 여기서 이렇게 용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오다가 요거는 급나가면 아주 급히 달려요. 기룡은 글자가 들어 말이에요. 말. 즉 말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혀를 맺고 쑥 빠져버리는 게 기룡이에요. 여기다가. 그럼 반드시 여기가 가입이 돼야 돼.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가입이. 여기도 네 팔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일반의 이런 형세를 안 갖춘 데다 써버리면 이거는 허당이죠. 허당. 우리가 허당이란 말이 뭡니까? 허당이란 얘기는 비로자. 명당이 아니다가 명당처럼 생긴 것도 허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쏙 빠져버리죠. 그래서 물은 파구치는 어떻게 보냐면 이건 특이해요. 이 기룡은. 자, 여기서 이렇게 능선에다가 여기다가 혀를 점지하고 쭉 빠져버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양쪽으로 물이 이렇게 분수가 됩니다. 여기는 파구치가 어디죠? 요거는 짧죠. 요 짧죠. 파구치가 얘가 되는 거예요. 앞쪽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물이 합수되는 데가 여기예요. 이게 파구치가 얘가 된다. 좀 특이한, 여기는 이제 그 원주에 가면 원천석이라고, 무학대사가 원천석이 그 친구지간입니다. 이게 그 고려말 때 원천석이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원천석 씨. 근데 치악산으로 숨어버리죠. 이성기가 정권을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문동 88, 주문동 그 78인은 아니지만은 원천석 씨는 왜 유명하냐면은 한양에서 이게 개성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개성에서 살다가 개성이 몰락하고 결과적으로는 한양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방훈이도 처음에는 개성 살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개성이 무관으로 그 고려 장수다 보니까 집이 개성했다. 근데 이방훈이가 누구한테 이 학문을 배웠냐면은 원천성한테 배웠어요. 원천성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방훈이 바로 스승이 원천석이에요.
근데 원천서기를 은걸해버린다고. 어디로? 치악산 끝자락으로 은걸해버려. 그래서 이방원이가 정권을 잡고 자기 스승이 그리워가지고 원주를 수차례 들어갑니다. 이 양반을 해유를 해가지고 다시 한양으로 이제 모시고 가려고 들어가는데 벌써 이렇게 상당히 이 정신 도를 닦다 보니까 치악산 연계 도를 닦다 보니까 틀림없이 이방원이 올 거다 하고는 미리 피해버려요. 딴 데로. 요 집에서 치악산 살던 끝자락 집에서 피해버린다고. 그런데 무학대사가 요거를 잡아줬는데 또 하나의 혈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 전해주고 있어요. 바로 옆에. 여기가 지금 무슨 절이냐면, 무슨 절이, 석경사. 행주동에 있습니다. 석경사가. 이 원주시 행구동. 근데 바로 석경사,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멋있냐면은, 요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청룡도 이거는 상당히 길게 나왔어요. 이렇게. 물론 앞에 들어갈 때 간세는 안 됐죠. 근데 이거는 간세는 안 됐는데 여기는 엄청 아까 내가 기롱이다 보니까 엄청 높죠. 밑으로 여기서부터 밑에는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급락됐어. 근데 물은 이렇게 양쪽으로 걷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석경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그런데 무학대사가 석경사 이렇게 원체 이제 뭐라 그럽니까? 대둑처럼 이렇게 완고한 그런 선비의 기질을 이 양반이 갖다 보니까 여기다가 뭐 비를 하나 세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못을 이렇게 갖고 놓고. 근데 여기가 지금 석경사가 옛날 이게 절입니다. 사찰인데 지금은 그대로 사찰 단청한 모습 놔두고 뭘로 변해버렸냐면 원천석이 원신의 사당이 되어버렸어요. 절을. 사당으로 석경사를 사당으로 만들고 뒤쪽에 조그마한 무슨 스레트로 된 집이 부처님을 요래 옮겨놨다고. 이렇게. 석경사에서. 본찰에서. 여기는 완전 사당으로 지금 원천석이 사당으로 만들어놓은. 근데 요 일대에 또 하나의 무학자가 여기 혈에 버금가는 혈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 기룡으로는요, 지금 내가 그때 우연히 이제 여기를 갔다가 그 원신의 후손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원신의 후손들이 여기가 묘가 상당히 조금 원천석 씨가, 근데 여기 뭐냐면은 원천석 씨가 그 당시에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는 유원이 이 함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책을 이렇게 싸가지고 유원이니까 요 묘 터에다가 넣어놨다. 근데 이 앞에는 지금 현재 누구 묘가 있냐면은 부인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 원천석 씨 부인 묘가 있는데 높은 기룡이다 보니까 양쪽으로 확 소나무가 이렇게 서 있죠.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는 절벽이고. 그러니까 용이 쭉 금당을 하다가 여기다가 혀를 탁 찍고는 쑥 빠져본단 말입니다. 빠질 때 그냥 쏙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앞쪽에서 일단은 용이 이렇게 맥이 가다가 이렇게 맥이 오다가 여기다 찍고는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뚝 떨어진다. 지금 단면도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완전 양떨이죠. 여기에 묘가 또 하나 있어요. 요 묘가 누구냐면은 바로 원천석이 부인이란 묘인데 여기는 전혀 가꾸질 안 해가지고 흙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여기는 아주 양명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좀 음침하냐면은 양쪽으로
소나무를, 아름다운 소나무를 양쪽으로 쫙 심어놨어. 이게 소나무 자체가 이 묘를 다 지금 이제, 소나무가 그늘을 항상 만들어 보니까 이거는 때가 살질 않아.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왔던 그 후손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원천석 씨 여분이 물론 훌륭한 업적이고 이 참 그 두문동 72인 안에 하나 든 분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부인묘라고 한다면은 요 묘도 중요하지 않냐. 어떻게 부인묘는 저렇게 완전히 뭉치머니하고 실제는 또 이렇게 근데 보니까 또 여기 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요 일대가 하나도 없어요. 올라가는 입구대가. 그래서 혹시 수맥인가 하고 내가 상당히 조금 아주 조심스럽게 관찰을 하면서 수맥봉을 쟀는데 이거는 수맥대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기룡이다 보니까 여기는 뚝 낭떠에 떠져 버렸어. 그 물이 여기서 물이 여기가 쏙 들어가니까 앞이 완전히 이 저함이 되니까 이렇게 나가죠. 양쪽으로. 이 앞에 합수가 되는. 그럴 경우에 끝에 거기는 혈을 내는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끝나버렸다. 여기서 뚝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여기가 뭡니까? 기룡이라는 글자 그대로 용이 덩어리를 탔다는 얘기거든요. 용의 덩어리를 탔다 혈이. 그 얘기예요. 기룡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마 그러죠. 막 달려가는 말을 기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룡이고는 용의 덩어리를 탔다. 여기다가 혈을 탁 찍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밑으로 쏟아졌다가 다시 위로 올려쳤다 그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그 가룡처럼 근데 제일 우리가 이 혈을 잡기가 힘든 것이 기룡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이거는 한치만 요리 가거나 요리 밑으로 들어가면 요건 아까 뭐라고 했죠? 가룡죠. 3대 절약. 3대5 절약. 그러니까 3대가 누굽니까? 요 묘를 쓰고 할아버지 묘를 썼다면 아버지 나. 그 이유는 손이 끊어져 본다는 게 3대 절양지지죠. 이게 가령처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요 묘를, 가령처 묘를 쓰게 되면은,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수락산을 갔는데, 수락산이 능선에다가 묘를 많이 써놨어요. 능선, 이렇게 올라간 입구에, 노원구에서 올라간 입구에 수락산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 가룡천대 분명히 가면 여기다가 막 묘를 쫙 써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묘의 형상만 있고 전혀 가꾸질 않았어. 그래서 이것도 뭐가 잘못됐구나. 아까 3대 재량지지가 아닌지 물어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입술은요 양명해야 돼요. 입수처는. 그리고 맥이 들어오는 것이 확실히 보여야 돼. 깨끗해야 되고. 파주에 있는 그 최영장군 묘를 가서 보면은, 이렇게 용이 오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뒤에다가, 곡장을 썼습니다. 최영장군도. 여기가 이제 이렇게 곡장을 쳐, 여기가 묘인데, 여기 입수가 이게 돌 입수요. 돌로 바위로 된 입수인데 아주 좀 막 깨지고 문드러지고 입수가 그래. 입수 일절이. 여기가 이제 도두인데 여기가 도두가 아니라 여기가 도두예요. 뒤쪽이 약간 한 두 발자국 뒤가 도두인데 여기도 딱 이거를 보니까 원체 입수가 조금 좀 난잡하게 여기 입술절이죠. 입술절.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청태라는 얘기가 나오죠. 청태. 청태는 글자가 이끼입니다. 이끼. 푸른 이끼. 청태. 근데 이걸
특히 계곡을 끼고, 여기 계곡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계곡도요, 이게 산이 이렇게 크게 되면 물이 항상 절절절 흐르는데, 산이 적은 데는 계곡에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비가 온 후에는 엄청난 물이 계곡을 타고 오릅니다. 그러니까 물소리가 절절절절 막 흐른다고. 내가 어느 묘를 가봤는데, 근데 묘를 여기다 조성했어요, 여기다가. 근데 보니까 여기에 이제 바위, 이렇게 암석이, 이제 우리가 암석, 이제 보는데, 여기에 보면은 청태가 이 암석에 항상 물기가 흐르고 있어. 여기는 뭔 영이야? 수맥대는 아니에요, 여기가. 수맥대는 아닌데, 이 계곡. 그러니까 계곡에 현재 위에는 물이 안 흐르지만요, 밑에는 물이 흐릅니다. 물줄기가 있어요, 아래쪽. 계곡 아래쪽. 요거를 파보면요, 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바위가 항상 청태가 끼는 이유가 그거예요. 비가 안 와도.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음습이라는 얘기는 그자 그대로죠. 즉 말해서 물론 문희상 씨 그 부모들 묘처럼 비보 차원에서 앞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가려주는 이제 그런. 근데 대부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특히 호남지방 그 풍수를 보게 되면요, 안산을 상당히 그 이주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묘 앞에 쓰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봉부님은 상석 있죠. 여기 쓰면 앞이 안대가 이렇게 딱 출시가 돼야 된다. 이게 안산이.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묘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가려버리죠, 안산을. 안산을 가려다 보니까, 뭘로? 나무를 빈다고, 이렇게. 앞에 전망이 가까워져. 여기서 딱 보게 되면은 앞에 나무들이 우거졌으면은 이렇게 나무를 다 비워버려. 앞에 그 안산 전망을. 그런데 비보를 이제 적용을 했던 묘들은 일부러 안 비고 놔둡니다, 이렇게. 왜냐면 그거는 뭐라고? 내가 그때 설명했죠? 이 안산이 이렇게 배를 내밀고 있습니다. 응? 이거는 이게 안산이에요, 이게. 앞에 나무가. 비보 차원에서. 여기 안 보이니까. 이거는 요 나무를 뭘로? 사철 내내 푸른 나무. 그냥 이렇게 낙엽송이 아닌, 이렇게 좀 사철 내내 항상 이렇게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를 비보로 심어 놓는다. 요거 안산이, 이게 같이 배를 내미니까 이렇게 앞쪽으로. 그럼 뭡니까? 아까 요거는 주인과 손님, 왕과 신하, 요런 차이인데, 거꾸로, 너 한번 해보자, 나와 같이. 요런 꼴이 되어버리니까 여기다가 비보 방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풍수적으로. 근데 요즘에 정치인을 하는 분들이나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풍수를, 이렇게, 묘소, 이렇게 치장을 하는 거 보면은, 전부 조언을 다 듣고 치장을 해놨어. 여기다 바위를 세워라. 여기다가 묘비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는 지금 말해서 공적비를 세워라. 이런 이유가 어떤 풍수의 어떤 조언을 받아가지고 살이 도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요거를 공적비를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살을 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치장하는 적용에 의한 이런 형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안산이 훤히 보이면 좋죠, 시원하고. 근데 여기다가 쫙 쳐버린 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와서, 들어갈 때는 사람 대부분이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요걸 안 보고 들어가죠, 안산을. 근데 나와서, 아니, 근데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가까이 쳐놨는가 하고,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도로로 나와서 안산을 보니까, 안산이 배를 이렇게 다 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제 비보 방식. 비보 풍수는 도선 풍수가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줬고, 그래서 그 최창조 교수가 염승하고 비보 풍수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계곡 주변에는 항상 청태가 바위가 이런 바위가 꼭 그 눈물 흐르듯이 물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자 봅시다. 이 주변에 나무가 이렇게 음습하고 여기서 아침 해가 이렇게 이런 산이 하나 가르면 이렇게 해서 해가 여기서 쭉 이렇게 뜨면 여기서 산이 가려버리죠. 해가 여기 뜬다 해도 요 산이 딱 여기 하면은 여기 밑에가 여기 혈장이 있다면은 여기다 묘를 조성했다면은 이 산 때문에 이 동쪽에 햇빛을 못 봐요. 못 보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아침에 그 서리가 내리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 공기 어떤 그 기압이 찼다가 아침에 전부 서리로 이렇게 바위에 전부 올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위는 물을 끌어들인다고 그랬죠. 물을 생성시킨 거. 그래서 우리가 음양오행에 보게 되면은 금이 물을 도와준다는 얘기가 내가 이 상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감은. 여기만 달리 이렇게 물이 이렇게 그 바위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가 했더니 이제 그 역학관계, 해의 역학을 보니까 여기서 딱 여기 이 산이 막고 있어. 그러니까 아침에 내린 서리가 항상 물로 변해가지고 여기는 그리고 산이 이제 동쪽에 해가 이렇게 남쪽으로 돌아가요. 근데 남쪽에 또 이렇게 산이 또 뒤에서 가로막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음습해. 거기다 계곡이 또 흐르니까 계곡 밑으로 흐르는 물이 어떤 영향을 주고. 이거 안 된다. 아무리 어떤 맥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입수 우리가 법에 의하게 되면은 입수에 양명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청태가 낀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그냥 용이 어떤 기복 굴곡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변화를 주면서 가야 되는데 쭉 빠져버리면 사령이라고 그랬죠? 아까. 생룡은 뭡니까? 생룡이란 거는 엄청난 주산에서 여기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면서 내려오는 용이 생룡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좌측에 천안 좀 지나서 좌측에 도로변에 이렇게 묘역을 조성한 게 하나 있어요. 상당히 그 누구 묘냐면은 압구정 한명이 묘입니다. 근데 한명이 묘를 보게 되면요, 이 주산에서 물론 원체 이제 그 충주안시들이 이 한명의 묘소에다가 시장을 엄청 잘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쭉 그렇게 뻗어 이렇게. 여기까지는 굴곡을 하는데 여기서 쭉 뻗어. 근데 너무 멀어 길이. 근데 여기다가 지금 한명의 이렇게 묘. 뒤는 부인이고 앞에는 묘인데 요 일비가 잘라져 버려서 고속도로로 또. 지가. 근데 한명에는 뭡니까? 근데 여기 안산이 이제 우리가 유출하는 거죠. 항상 산에 가서는 쭉 이렇게 세 가닥이 들어가요. 안산이 가게 앞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한명에는 팔삭동에다가 키도 1m 한 60밖에 안 되고 그런 한명회가 정권을 자주질했지 않습니까? 당시 세조 때. 한명회는 3대왕을 다 모셨죠. 성종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한명회 지금 현재 음택지는 조금 영양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안산이 그렇게 높다는 산이 이렇게 세 개가 착착착 폭로는 요거는 부인, 요거는
큰 딸, 요거는 작은 딸. 이게 이 두 딸들은 전부 왕비로 보냈죠. 왕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이 자매지간이지만은 어떤 사이냐면 그 시부모 사이가 되어버려요. 시어머니 사이가 되어버린다. 고부지가. 자매가 고부지간데.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런데 그거는 지금 한명희 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지금. 아니 그 살았을 때. 아니. 그렇지. 그래서 뭐냐면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유출할 때 자기한테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덕이 없으면 명단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자주 쓰죠. 내가 어떤 덕을 생전에 쌓지 못하면은 아무리 자기가 옆에 조성을 해놨어도 어떤 놈이,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이게 소설이나 보게 되면은 어떤 설화를 보게 되면은 완전히 이 사람이 들어가려고 다 조성을 해놓고 이거 물을 팠는데 딸내미가 밤중에 와가지고는 물을 다 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덕을 쌓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명당터를. 그러니까 도리어 딸이 시집이, 그러니까 사돈이 요리 엉쪽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집에서 발복을 해버리고 이제 그런 설화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그 산을 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현재 과거에 그 사람의 행적이 다 나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신 묘토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산까지도 다 어떤 이 인생 운명을 지고 나올 때에 그걸까지도 다 연관이 돼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지금,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 과거에는 이게 그런 게 많이 든다. 지가 이제 또 의뢰를 받고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 돌아가신 분, 지간, 그 다음에 현재 자식들이 어차피 산을 잡아야 될 책무가 있으니까.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틀리게 되면, 아무리 명지간이 이 산을 보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간을 방해는 어떻게 한지 알아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날씨가 좋았다가, 비를 막, 구름이 끼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한다든지, 곧 운명을 했으니까 묘를 써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생전 눈도 안 오다가 지간이 올라가니까 눈을 막 퍼붓는 거예요. 며칠 동안을. 그러니까 바로 여기를 가지 못하고 바로 집 부근에다가 핫소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지간이 덕이 없으면은 삼박자가 다 이렇게 맞아서 명당터를 일군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서 아까 이 청태가 낀 개암도 요거는 뭐냐면 음이잖아, 음살이죠. 음적인 거고. 항상 어둠컴컴하고. 그러면 요거 재앙은 누구한테 오냐면 남자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여식지나 부인한테 오는 거예요. 그 재앙은. 이게 부인이 먼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인이 어떤 그러니까 부인이 없으니까 양이 가면 뭐니까 부인이 있어야 중화를 돼야 되죠. 근데 부인이 없이 이제 호라비로 혼자 산다거나 가부가 나온다거나 이제 그런.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산을 올라가게 되면 항상 두 가지를 해보라고 그랬죠. 아까는 간수고하고 입산시 간수고하고 들어갈 때 산을 보고 물을 보고 그 다음에 등열씨는 감면당하라 하고, 하나는 원칠 근상, 먼 데서 7번, 가까운 데서 3번, 이걸 필삼이라고 해요. 필삼. 원칠 근상. 이게 어떤 묘가가 조성되어 있으면 이 산을 보려면은 특히 생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왕 써진 우리가 부묘간산 할 때는 이걸 잘 지키지는 못해요. 시간이 없죠. 원칙을 어쩌기 넣은 데서 7번 볼 수 있습니까? 그냥 거기 가서만 봐도 그냥 시간이 없어. 쩌쩌저 매는데 여기서 한번 봐야 되고, 여기서 한번 봐야 되고, 여기서 한번 봐야 되고. 각각 있지만 볼 때마다 이 형상,
국이 다 틀려져 버려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다고. 용상팔사. 용상팔사를 항상 뭐라고 그랬죠? 일단 구명 안산할 때는. 그러니까 임자계. 요거는 뭡니까? 임자계룡은 이게 아까 용은 내가 용자 붙이면은 입수죠. 입수일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임자계룡은 향을 진술향을 놓지 못한다. 그 얘기죠. 이 용이 방위가 여기서 입수도수에서 쟀더니 여기가 입수도수죠. 여기서 일절을 쟀더니 임자계야 이게. 임방이 닿든지 자방이 닿든지 개방이 닿든지 이렇게 닿고 있어.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그럽니까? 임룡이면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임자계룡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임룡이면 임룡 15도 각도니까 여기서 딱 쟀을 때 15도니까 임룡이면 자르면 계룡이면 계룡 이렇게 떨어져야지 임자계룡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지금 현재 나경 1층에 지금 현재 이게 그 방법이 표시가 돼 있죠. 임자계룡에는 진술이라고 써놨죠. 그다가 1층에다가 4층에 임자계룡, 임자계 밑에 아래층 1층에 보면은 진이라고 써놨죠. 근데 요즘에는 진술로 표시를 합니다. 지금 나온 표처럼. 옛날에는 진만 돼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용상팔사가 아니라 용상구사이라고 그래요. 요 진자가 하나 더 들어가, 숫자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임자계룡이면은, 입수일절이 임자계룡이면은, 수량을 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수량을 나서는 안 된다. 진양을 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근데, 향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용은 불변이라고 그랬죠. 용을 바꿉니까? 용을 입수도제에서 일절을 바꿉니까? 우리 인위적으로 못 바꾸는 거죠. 근데 향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향을 공교롭게도 수량이나 진양을 놔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용상팔사를 걸려가지고 묘를 쓰고 돌아서서 나온과 동시에 집안이 망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요거는 더 무섭죠. 그 다음에 뭐죠? 항천대하사. 대항천사. 대항천사. 그러니까 뭐뭐 보라고 했죠? 아까 내가 들어갈 때 반드시 수구를 먼저 살펴라. 간수하고 등혈시 간명당해라. 그러니까 항상 간수고 입산시 간수고. 그러니까 들어간 입구에서 이 수구 좌측이 높은 우측이 높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원칠 근사해라. 먼 데서 7번 가까운 데서 3번. 그러니까 그거는 뭔 얘기죠? 먼 데서 2번 보고 가까운 데서 1번 보라는 얘기야. 그거는 만약에 시간이 없다 한다면은 이게 먼 데를 더 주장한 거죠. 먼 데서 이렇게 그 위치를 봐야지 정확히 눈에 들어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용 일절이 나경 1층에 나와 있는 거 4층으로 용이 임자령이면은 진양이나 수량을 놔. 이거는 인위적이었다. 내가 아무리 바꿀 수가 있어요. 묘를 놓을 때. 근데 착각을 하고 그걸 놓는 수가 있어요. 뭐에 맞추다 보니까 물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비중을 두다 보면은 이거를 착각한다. 그 다음에 항천대사. 뭐가? 파구가 예를 들어서 항천대사는요. 물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죠. 여기가 자고 그러면 여기가 손사예요. 여기가 바로 옆에가 손사. 여기가 을진이죠. 그러면은 뭔 얘기냐면은 물이 요거는 병호죠. 근데 내가 향을 병호향을 이렇게 뒀을 때 여기서 병화를 뒀을 때 물은 요거는 반드시
가당을 해야 되니까 병호를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물이 요리 떨어져 이렇게 손사로.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항천대살이에요. 그래서 이 항천대살은 몇 개? 4개가 있다고 그랬죠. 병호양의 손사파.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용상팔사는 8개가 바로 나경에 나와 있으니까 응용하기 쉽죠. 그 입수령일 때 여기가 입수령이 그렇게 돼 있을 때 자양을 임자계로 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축간인 용일 때 축간인 그 다음에 임자계 축간인이죠. 축간인 용일 때는 인양을 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죠. 예, 뭐 때문에? 간계는 중남이죠. 중남. 이거 토입니다, 토. 토를 그걸 수 있는 건 뭐죠? 정오형으로 인이죠, 인. 인은 뭡니까? 목이에요. 이거 양목. 이것도 중남이니까 중남이죠. 남자니까 이것도 양토. 그 다음에 인은, 이거는 우리가 정오형으로 뭡니까? 양목. 그러니까 음양이 요거는 뭐니까 바로 그걸 해보죠. 나무가 흙을 그걸 하죠. 우리가 이제 음양 오행에 의해서 목국토 그걸 하는데 양을 그건 게 제일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용상팔사이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아까 여기 항천사는 뭐냐면은 봅시다. 향을 좌오, 묘, 유향에 뒀을 때 바로 직전에 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아까 오양은 이거는 뭐가 항천 대사라고 그랬죠? 이거는 손사. 자는 바로 옆에가 뭐가 있어요? 건해. 묘는 바로 옆에가 간이. 유는 바로 옆에가 권신. 자, 이게 이렇게 향을 뒀는데 좌우묘 이렇게 향을 뒀는데 물이 건해방으로 빠져버려. 파구. 이거는 파구로 얘기합니다. 물이 파구되면은 이거는 항천대살. 손사방 오양을 뒀는데 손사방으로 빠지면은 이것도 항천대살.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바로 당문파가 아니죠. 당문파에서 좌측으로 15도. 15도나 30도 내리죠. 손사 2개 방향이니까. 바로 이게 이제 그래서 요 2가지. 요거는 뭔 얘기냐면 장익호 선생 그 유산록에 보게 되면은 요 2개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아까 용상팔사라 2개를.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검증을 100개 정도 검증해 보니까 절손되지 않는 묘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지금 현재 유산록에다. 장익호 씨가 돌아가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가지. 우리가 구묘 간산할 때는 4가지. 근데 임수령에 대한 거는 아까 필히 요거는 1층에 나와 있죠. 1층에. 명시해 놨죠. 임자계는 진수량을 놔서는 안 되고, 임자계룡일 때, 그 다음에 축간인 용일 때는 임방을 놔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간묘일용일 때는, 간묘는 뭡니까? 묘는 바로 그 양목이죠. 그러면 묘를 그걸 수 있는 거는 양금이죠. 양금은 뭡니까? 신이죠, 신. 그래서 간묘일 입수령일 때는 신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간묘을을 할 때. 그 다음에 진손사는 유양을 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응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4가지는 항상 우리가 이 입수령에서 여기서 여기 나와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입수 일절을 쟀더니 임룡이나 자룡이나 계룡이야. 근데 어떤 묘를 보니까 군묘를 보니까 향을 공교롭게도 수량으로 했더라고요. 수량으로. 그러면 요거는 뭐에 걸렸다고? 용상팔살에 걸렸어요. 용상팔살에. 그래서 이런 묘를 근데 용상팔살에 걸린 묘가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묘가 이 관리가 안 되고 조금 이렇게 좀 부시런히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된 데는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강의 마치겠습니다.